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 4페이지세요. 4페이지 거기 보시면 민국상사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민국상사는 2010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올 때 자동적으로 반영된대요.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부가가치세 어디요?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기 확정이에요? 예, 2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에서 12월 30일 2기 들어오시고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라고 있으시죠? 거기 보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산세도 구하세요. 뭐까지 구하세요? 가산세까지 하십시오. 5분 후에 볼게요. 지금이 12시 38분까지. 여기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첫 번째로 예정신고 시 누락신고한 거 보시면은요. 과세 매출인 카드 매출 있죠. 매출에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다음에 세금 계산서 매입 2건 누락 있죠. 제품은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4번은 1500cc죠. 그러면 뭐예요? 매입의 불공의 고정이에요. 왜냐면 승용차는 무슨 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항상 요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33번에 200에 20. 그 다음에 34번에 100에 얼마요? 10. 왜냐면 건별도 세금은 내는데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38번에 1100에 110. 왜냐면 여기 누락에는 일반하고 고정이 없어요. 세금 계산서는. 그래서 세금 계산서일 때는 여기 합쳐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넣는다. 그래서 여기 16번 누르고 50번 가서 얼마에 얼마요? 1000에 100. 이렇게 꼭 2번 넣으셔야 돼요. 누구는요? 불공은. 일단 여기까지. 아, 잠시만요. 아이고, 카드였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300이 얼마요? 30. 요게 맞아요. 카드였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 가산세 몇 개요? 네, 2개예요.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지연 지출은. 왜 아니냐면은 요건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뭐요? 영세. 없죠, 둘 다. 그 다음에 매입과세는 과다 환급하고 뭐일 때만요? 이중공제일 때만. 그래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요렇게 됩니다. 납부세액 얼마 나오죠? 네, 2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몇 프로요? 10%에 25%. 20만원 곱하기, 아이고, 왜 또 나누기가 됐냐. 곱하기 10%에 25% 하면은 5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원. 그래서 여기 가산세 가셔서 초과 환급 가서 20만원에 5천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2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90 곱하기 2.5 나누기만.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 원서 접수일이에요. 시험 보실 분은 새벽에 꼭 하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와서 하면은 거의 없어요. 제주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주무십시오. 납부는 얼마 나와요? 4,500원 나와요. 그래서 20만원에 4,500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환급되지 않은 거 150 있었죠.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에다가
150.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래요? 10,000원. 끝. 되셨죠? 그래서 항상 가산세 구할 때 뭐뭐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유심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은 원천징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은 김세준의 부양가족 내역이다. 김세준의 연말정산을 위한 인정공제 내역을 모아라, 입력하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이요? 사원등록. 원천징수에서 사원등록 들어오시고 100 몇 번이요? 7번. 그래서 107 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김세준. 그 다음에 681216175248. 그 다음에 입사일은 2000 몇 년이요? 9년. 몇 월 며칠이요? 4월 1일. 거기까지만 넣으세요. 2009년 4월 1일까지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 내역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부양가족 명세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몇 분에 볼 거냐면은 12시 50분에 볼게요.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김세준님은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이양숙님 10월 달부터 받았죠. 그러면 3개월이니까는 500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래서 배우자 됩니다. 이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 안 넘으니까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김인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20살 넘었죠. 그 다음에 자녀 김인희는 뭐만 돼요? 20세 이하. 자녀는 안 되죠. 자녀는 7살부터니까. 그 다음에 김현수님 앞에 보세요. 김현수.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 나오면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경연은 몇 프로요? 80. 나머지는 60. 그러면 400만원에서 60%면 24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죠? 160만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기타 소득금액? 300까지 돼요. 얼마까지요? 300. 그래서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님 되세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경로 우대. 그 다음에 동생 김세호, 요분은 장애인. 네, 장애인 나오면 1번이에요. 장애인 복지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동생 김세희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나이도 있고 소득도 넘었죠. 그래서 어쨌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끝. 실제요? 뭐 안 넣기도 하는데 시험 볼 땐 넣으시고요. 실제로는 안 넣나 뭐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시험 때에는 무조건 넣고 안 되면 부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이제 연말정산. 근데 그건 다 회사마다 케바케라. 그러니까 회사 가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사람한테 그냥 맞추면 돼요. 위에 사람이 다 넣는 스타일이야. 그럼 다 넣는 거고, 위에 사람이 부는 넣지 마. 그러면 안 넣는 거고, 그냥 내가 위에 사람 된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하면 되죠.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그다음에 연말정산 오시고 F2 누르시고 김현철 씨로 넣으세요. 거기에 따로 넣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6페이지 위에까지 하셔야 돼요. 6페이지 위에까지 있어요. 5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페이지 위에까지 있고요. 김현철 님으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1시에 볼게요. 6페이지 네. 위쪽까지 거기 첫 번째 보험료 있죠. 그래서 보험료 보시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됩니다. 자동차 보험 되고, 다음에 저기 배우자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근로소득 금액하고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 합쳐야 돼요. 네. 그리고 합치면 무조건 100만 원이 기준 금액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00만 원. 그러면 얼마죠? 130이죠? 그러면 100만 원 넘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90만 원만. 그 다음에 의료비.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그 다음에 교육비 보시면 배우자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배우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안 돼요. 아버지 뭐만 된다고요? 네, 장애인 교육비. 차남 돼요. 그 다음에 삼남도 돼요. 교육비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교육비 가서 저기 초중고 가서 얼마요? 80. 그 다음에 삼남은 어린이집이죠? 취약전화동 얼마요? 60. 그 다음에 주택자금 요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위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여기 있죠. 34번에 어딘가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번에 찾을 때 있고 어떨 때도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34번. 그래서 34번 들어가시면 상환기간은 몇 년이래요? 15년이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2010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몇 년도 걸로 나오죠? 2021년 나오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명칭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니까 우린 여기에다 넣을게요. 2010년도 문제니까. 몇 년도 문제라고요? 2010년도에 15년. 그러니까 시험은 거기에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인지 고정인지 거치인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인데 지금은 이거에 초점을 잡지 마시고 지금은 요걸 잘 봐두세요. 몇 번 가면 장기주택 있다고요? 34번. 그리고 연도라던가 우리 시험은 무조건 요걸로 나오겠죠. 2015년 이후로. 또 거기에서 15년 이상이냐 몇 년도냐 그 다음에 고정 또는 비거치냐 요렇게 문제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내요. 왜 잘 안 내냐면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거. 그래서 잘못 내면 모두 정답 처리가 돼서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보시면 동창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재민 되는데 이재민은 법정이에요. 왜냐면 원래 이재민 구호금품은 국가가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국민이 기부하죠. 그 다음에 교회 기부금 됩니다. 요건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종교단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부금 가서 어디 갔냐 법정에다가 얼마요? 24만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다가 얼마야? 100만원. 그 다음에 됐고,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등 몇 번이요? 1번 가셔서 여기 연금저축. 그 다음에 은행은 아무거나 넣으세요. 계좌번호도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납입금액은 얼마요? 360. 이 시스템이 안 맞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고를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신용카드. 차량 구입비 안 돼요. 무슨 차만 된다고요? 중고차. 중고차 몇 프로? 10%. 요거 기억하시고. 근데 지금 아무 말 없으면 중고차인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안 돼요. 왜냐면 신용카드는 돈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기타 생활용품 돼요. 보험료 안 돼요. 왜냐면 이중공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국세도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누구만 돼요? 기타 생활용품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얼마만 치면 돼요? 기타 생활용품이니까 1,800.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전근무지. 그래서 전근무지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오른쪽 위에 연도만 맞춰주세요. 그래서 주, 태양 120813467이, 그러니까 옛날 거 하실 때는 연도만 요 위에랑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3월 4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급여 400, 상여 100, 그 다음에 출산보육, 여기 있죠. 출산보육. 거기 보시면 출산보육 얼마래요? 50.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얼마예요? 22만 5천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13만 3,2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4,360원. 고용이 22,500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뭐 넣으셔야 돼요? 아, 잠시만요. 국민연금을 왜? 맞구나. 25만 5천원 맞고, 고용보험 맞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득세 얼마 넣어야 된다고요? 18만원 넣어야 돼요. 얼마요? 18만원에 18,000원. 왜냐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24만원을 낸 거예요. 근데 퇴사자도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만두시는 분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연말정산을 했더니 18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국가에서 돌려줬어요? 6만원.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얼마만 갖고 있다? 18만원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 18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게 좀 어려워요. 요 문제는. 거기 6페이지 43회 문제 3번 보시면, 다음은 현주전자의 2010년 1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자료 중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 과세제화와 면세제화의 뭐요? 공통. 공통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접이에요. 그리고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건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과세에 썼느냐, 면세에 썼느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매입액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제일 위에
공제받지 못할 뭐요? 매입생 명세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1기 확정이에요. 몇 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산 내역이라고 써 있어요. 지문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산. 그러면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정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문 보시고,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시험 문제는 산식은 1번이에요. 1번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무슨 액 기준이에요? 매출액.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번 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돼요. 요 뒤에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글씨 해석해서 거기 밑에 있는 거랑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후에 볼게요. 다 보면 별건 없는데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 해석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총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산 나오면 이게 기억나야 됩니다.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뺀다고요? 3개월치 빼서 3개월 남기는 게 정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총공통 매입은 6개월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이 30하고 50 있죠. 맞죠? 합치면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도 6개월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위에 있는 박스 보시면 예정대가 4천에 6천에 1억. 그 다음에 확정도 3천에 7천에 1억이죠. 다 합치면 몇 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억. 그 다음에 여기 면세라고 되어 있죠. 지금 면세가 6천에 7천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1억 3천. 그러면 지금 6개월치 구한 거예요. 6개월치 구했더니 52만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52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 때 불공 나온 게 18만원 나왔어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얼마 나왔어요? 18만원. 요게 3개월치예요. 몇 개월치라고요? 3개월치. 끝.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 가시면 하시는 거냐면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같이 하는 회사. 일명 겸용사업자, 뭐 겸업사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2개 이상 같이 하면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배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면세 관련된 건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 금액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요번 3개월은 34만 원은 뭐다? 불공이다. 그래서 나는 회사 갔는데 우린 과세만 있어.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면세만 있어.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면세만 있으면 어차피 다 불공이니까.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회사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입력만 해보면. 그러니까 입력할 때 보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한 3,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진짜 안 내요. 여기에 있는 요 4개 있죠. 매입세액, 내역, 암분, 정산, 재계산. 이게 다 하나씩 나오는 문제인데 이 4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냐면 안 나왔던 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얘는 괜찮아요. 그나마. 이게 뭐냐면 지문에 한 4개 내지 5개 주고 불공 넣는 거거든요. 불공 구별해서. 그래서 그나마 제일 할 만한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암분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 2개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다 6개월씩 계산하거든요. 이거는 막 작년 거까지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요 2개는 조금 난이도는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세요.